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일잘러 소리 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주세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분주하게 돌아가는 회사 안에서 대부분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주로 전화를 사용하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딱 받잖아요. 상대방한테 이제 너의 급한 용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았을 뿐인데 그냥 일 잘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임원이 아니니까 사장님이 아니니까 다양하고 많은 구성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적막감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전화벨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전화를 늦게 받잖아요. 누군가는 또 내 전화를 땡겨서 받게 되거든요. 근데 땡겨 받게 되면은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전화 대신 받은 사람은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래 담당자가 자리에 있으면은 전화를 돌려주고 막 이런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2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경영기획팀 김철수입니다 라든지 김철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회사에서는 업무 용도로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소속 부서랑 내 이름만 밝혀줘도 바로 용건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성명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걸려온 전화나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를 걸어오신 상대방과 나와 용건이 끝났어. 그래서 통화가 맞춰졌어. 그런데 상대방이 혹시 거기 경영기획 팀장님 계시냐? 나 통화하고 싶은데 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의례적으로 회사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요. 나를 무시하거나 이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내 개인용 휴대폰을 다 사용하시니까 잘 없는 일이라서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니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내가 용건이 다 끝났는데 이제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팀에 있는 최영희 대리랑 통화를 했어요. 대리님 뭐 알겠고요. 업무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팀장님이랑 제가 통화할 일이 있는데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통화해도 되나? 이렇게 이 정도는 물어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진짜 급할 때는 바꿔주실 수 있어요? 돌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계시냐고 물어보고 또 제가 끊고 나서 팀장님한테 전화 따로 드리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실 일이니까 적응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전화를 걸 때의 경우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업무상 필요해서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전화를 상대방이 받으면 통성명을 하고 용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통화 딱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전화 받는 상대방의 직급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대리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꼭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경영기획팀 김철수입니다. 2022년 부서 예산 편성 내역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예시로 말한 것처럼 통성명하고 용건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 용건을 듣고 내가 담당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랑 통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서 알려주는 거죠. 용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재 중이라서 통화
통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보통 그 부서 내에 있는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때도 상대방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또는 전화가 왔었다고 메모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요청한 그 사항에 맞게 응대를 해주니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은 부서 내에 부재 중인 사람의 자리로 전화가 왔을 때 땡겨 받았을 때인데요. 회사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팀 단위로 회사 내선 번호를 그룹핑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해놓는 경우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전화를 땡겨 받으시면은 통성명과 부서를 밝히시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대신 받은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받았습니다. 경영기획팀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바로 상대방이 캐치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은 부재 중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총무팀에 누군데 저한테 전화 왔었다고 메모 좀 남겨주실 수 있냐. 그러면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실제로 한 발신인, 인적사항,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겨달라고 한 메모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포스트잇 같은 데에다가 그냥 하셔서 전달하셔도 좋고, 요즘에는 뭐 사내 메신저들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메신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고, 이 예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요. 메일로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나 부서의 특성상 공공기관이랑도 연락을 자주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공공기관이라고 하니까 소홀하게 응대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왠지 엄청 중요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내 사수한테 물어보거나 팀장님한테 토스해 주시면 돼요. 아, 담당자가 있는데 잘못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기타 꿀팁은 가끔 임원을 찾으시거나 사장님, 기업주를 바꿔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팸 전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찾으시는 분이 부재 중이셔서 전화를 연결해드리는 건 어렵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대부분 알아듣고 끊으시거나 메모를 남기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겨진 메모는 전달 안 하셔도 됩니다. 임원이나 사장님, 기업주와 친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연락처 서로 알고 계시고요. 휴대폰 전화번호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선 번호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부탁한 게 아니라면은, 임원이 나에게 따로 요청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스킵하시면 돼요. 근데 사장님이나 임원이 특별히 부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마지막 꿀팁. 가끔 전화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중요한 전화니까 일단 메모를 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 좋아요. 상대방과도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메모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쭉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서로 이메일이 됐건 어떤 이런 문서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걸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남기시는 게 나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타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